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여러분들 지금 뭐 보셨을 거예요. 첫 주차가 이제 나갔는데 데블스 플랜 1주차 리뷰를 하러 넷플릭스 서울 스튜디오로 일단 나와봤습니다. 제 채널에서 첫 공개를 꼭 원하셔가지고 별로 제가 첫 주차에 활약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 채널에서 여러분들 출연자들 모시고 촬영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 로비니까 스튜디오가 있는 층으로 올라가 보시죠. 고고고. 여기가 저희가 리뷰를 해야 할. 오, 일단은 제 채널에 또 보신 적 있으세요? 봤어요 어제. 어제 봤어요. 남자의 이별. 자동차. 차판 얘기. 세차도 막 여러 가지 하시던데. 그 이후로 내가 채널에 처음으로 오늘 이제 영상 올라가는 거라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하는 거라 너무 죄송스럽고, 아무튼간 오늘 이 네 분과 함께 첫 주차 리뷰를 하면서 더 데블스 플랜을 재밌게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재생을 눌러보겠습니다. 뿅. 두둥 벌써 떨려. 이거 나오면 떨려. 아 이거 나올 때 진짜. 축하드립니다. 대사 외우고 왔니 동생? 동재 6번 보고 왔대. 당신은 데블스 플랜에 초대되었습니다. 데블스 플랜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아, 이 날 때. 예. 처음 등장했죠, 제가. 하석진 등장.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저 때 나는 전혀 누가 나온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화장실 다녀오는 동주의 뒷모습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서동주였어. 아, 밖에서 대기할 때. 아, 저게 이제 처음으로 받은 피스. 냄새 왜 맡아? 형 냄새 왜 맡아요? 난 늘 항상 냄새부터 맡아. 아, 강아지야 오빠. 개띠잖아. 궤도. 궤도가 오고 나서 여기에 이제 대화가 되게 시끄러워졌어. 그냥 궤도가 얘기한 거 아니고 오빠. 궤도가 시끄러워졌다기보다 혼자 얘기한 거 아니고. 말 많이 하지. 궤도가 영어 자막으로 이렇게 이름 보잖아. 그럼 orbit이라고 떠. orbit. 너무 웃겨. 이거 볼 때마다 웃음이 나와. 볼 때마다 비웃고 있어. orbit. Hey orbit. 나왔다. 오빠. 나 그때 엄청 긴장하고 있었어. 왜냐면 와이프한테 핸드폰 일주일 동안 맡겨야 된다고 얘기 안 했거든. 근데 와이프가 그때 임신 상태인데 갑자기 남편 일주일 동안 연락 안 되면 나한테 엄청 뭐라고 할까 봐. 나 진짜 몰래 갔다 오고. 저 잠깐만요. 저 한 똥만 하고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랬었는데. 급하게 그래서 빨리. 지금 그 생각밖에 안 하고 있었어. 아. 여기 뭐 누구 있는지는 신경 안 쓰고 우리 와이프 집에서 어떻게 빨리 연결을 해야겠다. 혼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지금은 와이프한테 엄청 아주 혼나요. 예쁜 저는. 아기가 딱 태어나서. 지금 태어났습니다. 3개월 됐어. 승관이 형이다. 안 보이려고 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저거 옆에 제작진이랑 얘기하고 있는 거. 아, 그래? 나도 처음에 깜짝인 줄 알았는데 다시 자세히 보니까 계속 뭘 들으려고 이렇게 가더라고. 아, 야, 넌 그런 것까지 봤구나. 난 형 6번을 봤으니까 다 보여. 나는 끝까지 승재라고 불렀어. 너무 미안해. 승재랑 승관이랑 동재 합친 거야? 나중에 어떻게 기억했냐면은 지금이 승관이라고 내 머릿속에서 계속 지금이 승관이라고 내 머릿속에서 계속 와, 지금이 대박이다, 승관아 오빠.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하나 따야겠다. 이거 하나 나오겠네. 지금 이 순간. 그렇지. 승관이 주제가인데 그다음에 나네. 아, 누나야? 저 신발만도 언니야. 와, 저 빨간색 뭐였지? 치마였나? 자켓이었구나. 스타일리스트가 내가 너무 걱정하니까 하루 만에 집에 올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빨간 거라도 입어서 좀 눈에 띄게 하루 이틀 있다가 와라. 그래서 입혀주신 거야. 그다음에 누구지? 연우. 얼마나 어색하던지. 이상한데 누구지? 좀 다른데? 나 이걸 프로필로 보고 놀랐어. 아일랜드 국립대. 그니까 나도 이거 보고 놀랐어. 이런 걸 한 번도 티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안에서. 얘기를 한 걸 난 못 들어봤거든. 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 나오고 나서 그니까. 그리고 채널을 보는데 채널 엄청 조회수도 엄청 많이 나와. 되게 유명하더라고 연우가. 바둑깨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잘 몰랐지 바둑깨를. 너 동재. 엄청 멋있게 힘차게 들어왔다. 힘차게 들어오네. 대학생 포스나. 저때 마음이 형 조급했어요. 사람들 다 들어가고 내가 마지막 순서라는 걸 아니까. 왜냐면 저때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앞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막 우산으로 가려서 못 보게 누가 들어가는지. 맞아. 나 들어가려 하니까 아무도 우산으로 안 가려줘. 나 그냥 저 들어가면 되나요? 그냥 들어가시면 된대. 그래서 나 마지막이구나. 별건 아니고 내가 그때 드라마 끝내고 출국하는 길인가 귀국하는 길인가 비행기에서 태우에 있는 나랑 같은 프로그램 했던 PD가 형 정정현 선배 거 나오신다면서. 근데 난 처음 듣는 거야. 뭔 얘기야? 뭘 만드신다는 것도 몰랐어. 아니 나 처음 듣는데
그럼 제가 잘못 얘기했나 보네. 실수.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한국에 돌아오니까 매니저가 그 PD가 먼저 그 매니저 선에서 얘기 중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저는 그냥 에피소드. 나는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캐스팅을 이거랑 피해 게임이랑 같이 하고 있었어 동시에. 그래가지고 두 개가 있었어 사실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나름의. 잘했어. 근데 이걸 택했어. 어. 이유는 일단 PD님을 내가 워낙 좋아하고 지니어스를 내가 실제로 봤고 그치. 계속 꾸준히 봐왔고 그리고 넷플릭스잖아. 한번 그래 세상으로 나가보자. 역시. 연우는. 저는 사실 뭐 연예인도 아니고 소속사도 없고 그래서 그 유튜브 이메일로 연락이 왔거든요. 근데 저는 당연히 진짜 스팸인 줄 알았죠. 그래서 휴지통에다 넣으려고 이제 클릭을 하려다가 그냥 뭐 연락해볼까 해서 연락을 했더니 진짜 뭐 넷플릭스 정종현 PD님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가서 미팅을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죠. 귀여움. 저는 그때 와이프 임신 초창기였는데 여자들은 임신하면은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다 기회다. 일주일 동안 와이프랑 조금 무서운 그 시기니까 조금 이렇게 벗어났다가 들어가면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바로 오케이 했지. 경림 누나 남자 버전이네. 그렇네. 명절을 피하려고 경림 누나랑. 나 너무 좋았지. 난 동재가 제일 궁금해. 저는 처음에 서류를 쓰잖아요. 한 5분 걸렸나? 쭉 쓰고 제출하기 바로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연락이 와가지고 합격했다. 시험이랑 면접 보러 와라.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포커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하던 토요일이랑 일요일 일정 이렇게 이틀이 있었거든요. 근데 면접이 일요일이었던 거예요. 일을 하고 미뤘거든요. 마침 그 대회에서 딱 우승을 하고 다음날 바로 면접을 보고 와. 우승자의 기운을 가져간 거네. 그러니까 원래 딱 처음 쓸 때는 일반인, 대학생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거기에 포커 플레이어라는 항목 하나 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1등. 메리트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우승 상금 얼마야? 그때가 8천만 원. 야, 뭐 그 생활동 이제 방 매치가 됐잖아요. 그런 것도 뭔가 기준이 있었을까요? 그거 내가 알기로 나이로 해놓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남자 중에는 우리 둘부터 하고 그 나이 순으로 맞아. 아마 나랑 경림 언니. 나는 그냥 저는 사실 그냥 코만 안 골면 아무하고도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코 안 고시는 분인가 했는데 보니까 나이 순이라서 좀 실망했어요. 너무 나이가 티가 나잖아 늙은 게. 왜 혜성이한테 그 동주 들었잖아. 너무 동주야 당연. 동주야. 혜성이가 그 시스템을 모른 거야. 아니 약간 연장자들은 1층에 놓은 거예요. 무릎이 안 좋을까 봐. 맞네. 관절 문제가 그리고 관절 있었네. 문제가 있어서 1층에 놨는데 혜성이가 자기 2층에 있으면서 나한테 93인 줄 막 이런 거야. 감사했지. 일단 생활동 우리 잠자는 방에는 이렇게 거울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알고 보니 그 거울이 다 밖에서 우리를 관찰하기 위한 카메라들. 그리고 우리가 거의 잘 신경은 못 쓰겠지만 이런 구석에 관찰 예능하듯이 그런 카메라가 되게 많이 달려 있고 다 숨겨져 있었지 거의. 거의 인식 안 못 보였어. 하고 살 정도로. 사방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 맞아. 진짜 약간 빅브라더의 현실판. 네. 어디서든 보고 있었어요. 거울 뒤에 있는지 진짜 꿈에도 몰라가지고 저는 거기서 눈썹 정리하고 코털 정리하고 별걸 다 했어요. 끝나는 날 알았어요. 바이러스 게임. 내가 듣자마자 너무 충격받았어. 나 거짓말을 잘 못해가지고. 딱 조이까지는 이제 약간 우리가 마피아 게임 계열이다라는 건 인식을 했지. 이제부터 어려워지는 거야. 막 그래. 항체를 누굴 주고 누구는 이때부터 사람들 표정이 약간 어리버리했죠. 저 때도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잖아. 뭐야 이거. 근데 이 게임이 지금 다시 보면은 두 번째 판 하면 잘할 것 같은 게임들이야. 그렇지. 꼭. 그러니까 훨씬 이게 리얼이죠. 처음에 진짜 딱 리얼이죠. 진짜 리얼로 나와. 처음에 우리도 몰라. 시청자분들이랑 비슷할 거야. 정말 이해를 못한 상태로 들어가서 하다 보면서 내가 실수했네. 뭐 내가 이거 맞겠네. 이렇게 아는 것 같아. 중립 캐릭터가 재밌는데 재밌었어. 내가 저거 할 때 인터뷰를 되게 내가 건방을 엄청 떨었을 거야. 그게 아마 본편에 안 실렸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 딱 걸렸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랬었어. 진짜 보여주셨죠. 보여줬지. 보여주긴 하셨죠. 끝날 때 오빠 다 틀렸네. 그러면서 뒤도는 모습. 아니 이거 항상 누가 들어갔다 나올 때 보면은 제가 그 앞에 서 있어요. 너가? 이 사람 나오자마자 표정을 보려고. 이거 보고 있네. 뒤통수로. 나 벌써 떠는 거 봐. 제일 티 많이 난 거야. 맞아. 진짜. 저때 저거는 그냥 일반 시민 아닌 표정이다였어. 아, 진짜. 그러니까 나올 때. 아니 나 거짓말 하려면 한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진짜 테러리스트라고 난 거의 확신했었는데 저 표정 보고. 이 말이 너무 웃겨. 미국은 원래 저런 식인가?
준빈이 여기 나오진 않지만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최약체 나한테 이러는 거야. 얄미워 죽겠어 진짜. 사람을 잘 그을 거. 저 때 갑자기 궤도가 진행 능력을 막 드러내면서 분위기를 조금 휘어잡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 근데 오히려 저것 때문에 테러리스트라는 것 같다는 의심을 좀 받. 그치 맞아. 왜 주도하고 너무 있지? 이렇게 하니까. 나 궤도 유치원인 줄 알았어. 다 모이세요. 맞아. 말을 너무 잘 들으니까 우리가 거리를 둔 채로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무조건 이겨요. 왜냐면은 난 살다 저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죽지 않는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럼 우리는 생활동으로 못 돌아가니까. 근데 궤도가 이제 일부러 그런 거지. 근데 누군가 먼저 움직이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그치. 그걸 보려고 저렇게 한 거니까. 왜 그러셨어요? 우리 행동에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것 같아. 맞는 말이긴 해. 닥치고 있을 거야. 경림 누나가 너무 좀 솔직했어. 맞아, 약간 너무 빨리 패를 깠어요. 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일단 찾아볼까요? 진짜 지금- 웃겼어. 근데 저 때만 해도 저렇게 밝히는 것조차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에 대한 인식이 안 됐었던 것 같아. 나 저 때 기억나. 경림 누나가 이 사람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인가 이거 했는데 맞아, 계속 떠보시던데. 나는 한 60%밖에 못 믿었어 저 때. 아 진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오빠가 늦게 움직여서 혼란이 더해졌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욤 오빠 아니냐, 뭐 유민이 아니냐. 게임 못하거나 소극적인 사람이다. 말 못 알아들은 사람이다. 별별 얘기 많이 나왔지. 쓴 거 아, 나 아니야? 이때 완전 믿고 있었는데, 시원. 아 진짜 나 너무 믿었지 진짜. 남 얘기야. 연우 놀란 거다. 완전 100% 믿었다니까. 근데 갑자기 뒤에 오셔가지고 경감이 와가지고 기자 이러는 거야. 근데 약간 소름이 약간 돋는 거야. 앞에 있으니까 테러리스트가 너무 소름 돋았을 때.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덜덜덜 이랬고. 저 때 들었을 때 어땠어? 아 진짜 망했다 이거. 와 첫 게임부터 이렇게 된다고? 나 놀란 거야. 아니 내가 저거를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준빈이 형한테 얘기하고 3초 뒤에 박경림 씨가 사망했다고 또 기자라고 대문짝만하게 나온 거야. 유일하게 너 뻘쭘해 하는 표정 여기서 나와. 진짜 그게 내가 뻔뻔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 왜 이렇게 어이가 없고 숨고 싶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 때 내가 바로 시원이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저 순간에. 근데 그 타이밍을 내가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아마 팔짱을 낄 거야. 얘들 몰래 저 빨리 토지한테 가야 되는데 할 때 갑자기 시원이 나한테서 팔짱을 껴서 내가 엄청나게 실제로 불쾌했어. 여기 막 뭐 묻은 것처럼. 아니 진짜로 이게 팔을 툭툭 설면서 간다니까? 저거 봐. 여기 석진이 형. 뭐 하는 짓이야 이게. 팔을 계속 이렇게 만져만져 하잖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하면서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도 캐치를 못했어요. 형이 사라지고 바로 죽었다는 것도 아무도 캐치를 못했어요. 지금 보면 다 보이는데 저런 액션들이. 하나하나가 너무 잘 보이지 쟤는. 다시 하면 다 알 것 같지 않아? 이 멤버로 다시 하면 이제 100%지. 보이겠지 뭐가. 다 알 수 있지. 그럼 저 때 일단 그런 동재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를 엄청 도와줘야 되겠구나 너는. 왜냐면 저 때 시원 누나가 딱 죽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혼자 계산을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계산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이렇게 죽이면은 테러리스트가 이기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넌 근데- 테러리스트의 승리만을 계속 네. 꿈꿨던 거야.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제가 혼자 죽었을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사람까지 얻을 수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좀 중요했죠. 그래, 잘한 거지. 잘한 거지. 근데 난 또 순간 여기서 죽었구나. 다음 턴에 동주 누나가 죽어가지고 순간이 형을 먼저 죽인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렇네. 해독제가 없으니까. 근데 연우가 좀 활동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제일 의심 안 받고 있고. 저 때 뭔가 확신이 없어서 확신이 될 때까지 좀. 그러니까 나는 원래가 이렇게 좀 되게 보고서 딱 그 맞아. 액션하는 스타일인데 이거 나온다. 커넥션이 저놈.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봤는데 누나밖에 딱 없더라고요. 그래서 연우를 택할 수밖에 없었구나. 다른 너는. 사람을 찍었을 때 역풍이 불기 너무 쉬워서. 희생양으로. 네. 온다. 의심받는 저 표정. 처음 의심받은 거 아니야 거기서?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가만히 있었는데 잘 있었는데 나 가만히만 있었는데 왜 이러지? 막 끝에 가서. 왜 여기선 거짓말 못했어 오빠? 당황했어? 아, 당황했어. 이거 물어볼 줄 몰랐지. 내가 여기서 기염을 엄청 의심하기 시작했거든. 아니 뭘 요만큼의 의심이 들어. 이거는 이거는 추격자에서 내가 죽였어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아니 요만큼의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기염한테 물어봤어요. 딱 눈을 보고서 뭐냐고.
근데 그때 테러리스트랑 당연히 말 안 하지. 근데 그때 표정이 완전 이렇게 막 부르르 떨리면서 얼굴가 빨개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완전 100% 그때 확신을 하고 가서 얘기를 한 건데 아 그때 진짜 내가 훨씬 좀 세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 본인이 수사관이래? 저때 나의 이 마음에 들끓는 분노가 빡침. 내가 수사관인데 나를 본인이 사칭해? 수사관이래? 내가 수사관이야 하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아무도 관심 안 줘. 이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한 번 더 얘기했네. 오빠 저렇게 밝혔었네. 근데 이랬는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 저 때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때 연우가 좀만 더 강력하게 그러니까요. 주장해줬으면은 연우도 진짜 아닌 것 같은 때가 됐을 텐데 저 때는 진짜 초기였어 그냥. 진짜 우리 시험 때 3번 아니면 4번 하듯이 조윤우 씨가 사망했습니다.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광신도였습니다. 다 틀렸네. 그냥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내가 저거를 진짜 실수. 나 좀 한다. 나 이게 좀 잘했다. 아니 도파민이 내가 왜냐면 봐도 나 좀 잘했다 이거지. 저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방에 앉아 있다 끌려 나갔어야 됐어. 나 이게 제일 후회돼. 저 모습이 너무 멋이 없어서. 석진아 이 모습 어땠어? 동생이 이거 하는 거? 열받지. 형이 얼마나. 능력 체크가 완료됐다고 생각했어. 얘는 나를 구렁텅이에 몰아넣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저 게임을 이렇게 잘해요 나한테 쇼오프를 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감정 아무것도 없었어. 첫 번째 게임에서 진짜 승리자는 동재야. 제일 멋있었고 제일 잘했어. 잘한 순서로는 동재랑 기욤이랑 준빈이가 방송 보니까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 준비가 똘똘했어. 똘똘했어. 똘똘하게 확실히 잘했어. 이런 프로그램 매니아의 딱 특성이 보여줬죠. 자, 이렇게 말 많고 탈 많는 메인 매치가 끝났고요. 잠시 후 상금 매치 보시죠. 처음으로 겪는 이제 협동 게임이었는데 서로 이제 의견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도 좀 다르고. 아 그때 맞아. 궤도가 얘기한 게 지금도 사실 좀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 궤도의 전략은 우리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유한 피스의 개수를 최대화하자가 그 친구의 전략이었는데 근데 저는 그때 딱 그 궤도 씨가 그 얘기를 딱 할 때 저도 이제 속으로는 뭔가 좀 이상한데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닌 게 딱 나오더라고요. 다들 뭔가 생각은 좀 뭔가 그런 일리는 있잖아. 근데 일리는 일리는 있죠. 모두가 거기에 동의한다면. 저는 저걸 딱 보고서 처음 들었던 게 저는 특히나 가장 피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 하나였고 우위를 계속 유지시키려면은 저 전략은 절대 시행했으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왜냐면은 사람들한테 이 피스가 풀리는 순간부터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치. 기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보는 게 이 맞추고 있는 걸 보여주는 화면이 따로 있었어. 그래서 돌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 화면을 보는데 뭐 이런 손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손이 나오기도 하다가 기욤의 이 털복숭이 큰 손이 나오고 나면은 완성도가 엄청 높아져 있던 거야. 슈슈슉 하면 슉슉슉 하면은 기욤이 그 게임은 너무 잘해가지고 사실 나는 내 기억에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방송으로 봤을 때 그냥 다 똑같았어요. 아니야 방송으로 봐도 잘하는 게 보여. 방송으로 봐도 그랬어? 감사했는데. 근데 형 저런 거 원래 이렇게 잘했어요? 아니 나 처음 한 거야. 처음 해봤어? 처음 한 거야. 그렇게 해서 꽤 얻은 채로 또 첫날 밤이 순간이 생일 파티도 하면서 끝났죠.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 응. 여기 나온다. 동주 근데 부산 맞지? 동주, 근데 부산 맞지? 이게 통틀어서 내가 제일 행복했던 장면이야. 난 이날로 끝났어도 나는 정말 행복했어. 저 때부터 93동주라고 부르지 않았어. 아니 나는 혜성이가 그냥 그런 스타일인 줄 알았어. 그런 아이인 줄 알았어. 해맑게 그냥 언니 해맑게 이런 거. 언니 이런 거 없이 오빠 이런 거 없이 그냥 석진, 어. 동재, 기욤, 동주 이런 애인 줄 알고 나도 여기서 혜성 이렇게 해줬어. 똑같이 해줬어. 동생이 좀 무례한 애가 진짜 웃겼어. 나를 무례하게 생각해. 나를. 그러니까 누나가 되게 무례하다고 생각한 거잖아. 쟤는 언니라고도 안 하네. 야 이러고 이제 TV 슬슬 만들어지잖아. 공고하게 이제 뭔가 딱 여기 둘이 처음에는 제일 공고했던 것 같은데 그 딱 보이기에. 그래서 이때 아마 궤도가 부자 대 가난한 자의 이걸 나눴어. 그렇게 해서 약간 패가 나눠진 채로 시작이 됐죠. 이제 두 번째 메인 매치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소수가 불리할 거라는 생각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아예 안 했어 우리는. 그러니까 그 숫자가 많으면 뭐 유리한지는 몰랐죠. 나 사실 혼자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팀 안 만들고. 왜냐면 공격하는 게 자원이 필요하거든. 방어하는 게 더 쉽고 공격하는 것보다. 이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탈출 티켓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알았어? 몰랐어. 몰랐죠 전혀. 이게 거의 화폐로도 쓰였잖아 나중에는. 사람들이 감옥 너무 많이 가니까 중요해진 거지. 감옥에서 나오기가 너무 힘들죠.
연우는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감옥의 진짜.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그냥 주사위를 너무 못 굴리던데. 아니 근데 혜성이랑 연우랑 둘은 진짜 내가 얼마나 많이 빼줬는지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욕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야 이 자식 야 이 자식 막 이러는 게 진심이야. 야 이 연우 이 자식 막. 플레이하면서 약간 반감 안 들었어. 왜냐면은 나도 빨리 나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내 순서에 주사위를 못 굴리고 써서 밑에 있는 애들을 끌어와야 되는데 약간 그 동기부여가 없잖아. 그때는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 내가 처음에 근데 포섭을 했잖아. 경림 언니도 그렇고 또 유민이도 그러고 연우도 그러고 내가 직접적으로 포섭을 되게 많이 했어.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일말의 책임감 같은 걸 굉장히 강하게 느낀 회차였어. 그래서 최대한 그 약속을 지키다가 나오고 싶었는데 당연히 나도 이제 마음이 막 엔젤과 데블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그 안에서. 그 안에서. 후반부에 계서 동준님이 동재님을 6칸 뒤로 보내는 그 상황에서 저는 진짜 안 간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사람이고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6칸이잖아요 이게. 3칸이 2번 나와야 돼요. 한 칸이면 6번이고. 특수주사위 연속 잘 2번 굴려야지.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6칸은 나 진짜 떠미는 거지 이렇게. 잘 가라 동재. 진짜로. 근데 그게 나는 좀 얘가 꼴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낸 거. 아니야. 사실 랜덤이었지. 4명 중에 누군가 그냥 제일 앞서 있는 사람을 그냥 계속 뒤로 보낸 건데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마음 편하게 계속 두 칸, 한 칸 이렇게 보낼 수 있잖아. 이제 그런 역할도 했던 거지. 왜냐면 처음에 누구 보내기 쉽지 않잖아. 그렇게 크게. 6칸을? 나 다시 생각해도 너무 아파. 미안해 동재야. 근데 동재 어머님이 나 싫어할까 봐 내 걱정이야. 이거 나가고 나면 너무 걱정이야. 마지막에 둘 남은 게 너랑 기욤이었어. 여기 아니 마지막에는 좀 슬펐어요. 나는 먼저 나온 사람인데 소위 말해서 부자라고 분류됐던 우리 팀만 남아있는 거야. 경림 누나를 제외하면. 야 어떻게 게임이 이렇게 풀리지? 그때 진짜 끔찍했죠. 내가 안 떨어지려면은 우리 팀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감옥을 탈출을 마지막에 결국은 하는데 그것조차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진짜 손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찌르는 것 같아가지고 골치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나는 거의 100% 나는 괜찮다. 피스 많으니까 11등에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별 걱정 안 했는데 갑자기 운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막 주사위가 너무 안 되니까 비슷해지고 있을 때 그때는 동재라도 우승해라 그 생각하고 있었어. 맞아 그랬었어. 마지막에 기욤 나가면서 인사한 게 동재는 너는 우승할 그걸 갖고 있어 이렇게 하고 나한테는 석진이는 돈 많으니까 동재 우승하도록 도와줘 약간 이런 그런 인사를 했는데 우리가 이미 성공했다고 얘기한 거지. 성공했다 이러면서 네. 아무튼간 되게 우리가 되게 이모셔널한 감정적인 상태인데 방금 인사 좀 재밌긴 하다. 이걸 과연 쓸까? 그리고 평소에 제 안에 없던 감정들이 갑자기 데빌스 플랜에서 나온 거야. 맞아. 난 평소에 안 울어. 3층에서 떨어져도 안 울어. 근데 그럼 울 수 없는 거 아니야? 울기 전에 진짜 그냥 세상을 떠나는 그래. 근데 이렇게 되더라고. 지금도 약간 눈물이 약간 지금도 생각나니까 이 프로가 진짜 대단한 게 뭔가 그 몰입도가 너무 강하니까 진짜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이 느껴지다 보니까 누구 한 명이 떠나면 그러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정말 다시는 못 볼 것 같고 막 12명으로 된 지구 같았어. 맞아. 딱 그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다 우는 거예요. 저는 진짜 서바이벌 프로 같은 거 보면은 저 사람들 왜 우나 싶었거든요. 떨어지면 좋은 거잖아요. 내가 더 상금 받을 확률이 높고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막상 이 사람이랑 어느 정도의 유대관계를 쌓고 이런 대화를 했던 게 막 갑자기 생각나요. 누워있다가도 생각이 나고 밥 먹다가도 생각이 나고 그럴 때마다 이제 진짜 눈물 한 방울씩 나오는 거예요. 계속. 형님 안 오셨나요? 오빠는 약간 울컥하는 20분이 되게 길다고 생각했어 저 때. 저때 왜 20분이나 주지? 그림 보는 순간 20분이 말이 되나? 20분 나 진짜 거짓말인 일주일 줄 줘야 알았어. 돼, 일주일 이거. 진짜. 멘붕이 왔지 그때 다들. 이시원 씨가 패스를 선언했습니다. 나 이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시원이가 에이스인데 벌써 모른다고? 어떻게 모를 수 있지? 도대체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가 있지? 우린 이 상황이 몰랐어. 왜 패스했지 이랬어. 이시원 씨, 보안실로 이동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을까 저때. 저 놀란 손, 놀란 손. 굳어버렸어. 굳은 손. 거의 이거에 이거야. 난 그게 궁금해. 이 캐스트 때 우리는 그러니까 이 같이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임들을 하다가 혼자 딱 서 있게 되잖아. 그 넓은 홀에 뒤에서 응원하는 사운드만 들리고. 부담감. 어때 그? 그때는 막 손발이 되게 차가워지고 막 심장은 막 엄청 뛰고 그냥 나는 내가 생각한 거는 이제 피스가 2개니까 하나 정도는 틀릴 수 있다는 것만 기억했어. 그냥 하나는 잘 몰라도 80%의 확신이 있으면 말해야겠다. 도전하자. 근데 그게 2번째 문제였던 것 같아. 허약인지 뭐 약허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약간의 그게 있었지만 그냥 질른 거지. 지금도 다 기억해 혹시? 딱 기억하죠. 아 역시 우리랑 달라? 아니 어제 봤잖아요, 오빠 저는. 기억해요. 동준님 뭐 암기 방법이 있나요? 아, 저는 사실은 약간 포토그래픽 메모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이 채로도 많이 외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안대 쓴 사람 하면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안대 쓴 사람이 떠올라요, 머리에. 그러면 그림에 이제 왼쪽에 차고 있으면 왼쪽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거예요. 접신한 거 아니에요, 누나? 약간 접신 느낌이 그냥 있긴 있어. 신들려가지고 그냥. 그래서 근데 저도 이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지 전혀 몰랐지. 입니다. 이게 약간 신의 한 수였지, 이 문제가. 이게 엄청 페이크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가 정말 반전에 반전이 섞인 문제였어. 시간 관련해서 또 동준님이 또 역할 한 게 있잖아요. 그 달력이 있었고 거기에 2021년이랑 27일 이 숫자만 있었는데 그때 석진이 형이 29, 30, 31 이런 뒤에 숫자가 하나도 없는 걸 보고서 바로 2월이라고 맞췄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술실 방에 있는 수술 시계가 있었는데 거기에 28시간째 수술 중이라고 돼 있었고 경림 누나가 언급해줬던 이제 새벽 1시 이 정보들을 다 조합해 보니까 새벽 1시에서 28시간 전이면은 이게 하루를 더 가서 3월 1일이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이 얘기를 그때 안 해줬더라면 동주 누나는 여기 없었겠죠. 뭘 여기는 있었겠지. 여긴 있었겠지. 아, 그래. 여긴 있었겠지. 그래. 여기 있으면서 나한테 또 뭐라 했겠지. 이 장면이 편집이 예술인 것 같아. 28일이야! 이러고 3월 1일. 맞아 맞아. 낚았어 완전. 나 또 낚였어 이거 보면서. 마지막이 근데. 근데 멋있다, 진짜 멋있다. 왼쪽. 진짜. 스냅으로 나와. 어떻게 하는 거야? 외웠어. 진짜 멋있는 장면이 나온다. 응. 왼쪽. 하고 돌아서 금방 뛰어. 웃잖아. 아. 너무 멋있는 거야 이게. 진짜 소름 돋아 정말. 쓱 웃는데. 지금 다시 봐도 여기 소름 돋아. 진짜 믿을 수 없었어. 이때 제일 먼저 반겨준 게 동재였어. 진짜 꽉 이렇게 하면서 안아주고. 이렇게 첫 주차는 동주의 영웅적인 모먼트로 마무리가 되고 아니 난 끝나고 4부 마지막에 어느 순간 우리가 다들 너무 가까워져서 맞아. 혜성이가 궤도한테 훌쩍거리면서 고민 상담을 하는 거기서 야 우리 저때 저 정도로 가까웠나? 그거 보면서 어땠어? 나는 저는 그때 감옥에 있어서 그걸 못 봤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어땠어 느낌이? 아 저렇게 혜성이가 저런 걸로 힘들어하고 있는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고 그거를 궤도 오빠한테 눈물을 보이면서까지 그렇게 고민 상담을 했다는 것도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그 다음에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 이거 진짜 재밌게 가네 이렇게. 나는 너무 웃긴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궤도가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되게 놀랄 수 있을 것 같은 게 혜정이가 오빠 나랑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쪽쪽 빨면서 응? 너무 내가 언제 막 이런 얼굴로 쪽쪽쪽 이러니까 스스로의 모습 보고 놀라겠는데? 진짜 너무 기대된다. 풍파가 몰아칩니다 다음 주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1주차 리뷰 한마디씩 마무리할까요? 저는 여기서부터 일반 시청자니까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진짜 내가 없으면 더 재밌는 것 같아. 일단은 이 4화를 기점으로 저는 각각 다른 이유로 사람들이 각성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각성을 하게 되는지를 지켜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 사실 1회, 2회 이 게임 하면서 동재랑 기용 오빠랑 뭐 이런 뭐 시원이라던가 이런 친구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좀 배운 점이랑 느낀 점이 많았거든요. 나도 조금 더 뭔가 각성을 해서 나의 실리를 챙기는 그런 플레이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고편에 그런 멘트들이 몇 개 나오더라고. 맞아. 막 너 프로 같니? 맞아, 네가 맞아. 지금 프로 그럼. 같니? 아니 나 그런 말 한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한 거지? 몰라. 나도 사회에서는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거. 나도 사회 나가서 이런 짓 안 해요. 막 이러는데 너무 소름이고 쟤
왜 저랬을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도 나름 각성을 하니까. 근데 저도 이거 1화부터 이제 4화 보는데 이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도 놓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1주차에 가장 활약을 했던 멤버들을 어렵게 모셔서 제 채널에서 영광스럽게도 첫째 주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2주차는 더 화끈해집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멤버의 채널에서 아마 리뷰가 진행될 거예요. 다음 차 리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즐거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용. 나는 처음에 오빠가 너무 똑똑해 보이니까 뭔가 모른다고 할 때 그 말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3, 4일째 됐을 때 알았어. 아, 오빠가 모른다고 하면 진짜 몰랐던 거구나. 되게 순수한 남자였구나. 내가 너무 의심을 했네 이 생각을 했어요.